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챗봇의 기능적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화뿐 아니라 날씨, 뉴스, 쇼핑, 은행 업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챗봇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서 더 똑똑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일상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미래를 마주하는 우리 학생들과 챗봇에 관심을 갖는 분들을 위해서 AI 챗봇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머신러닝 포 키즈와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하여 직접 챗봇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쉽고 재미있는 AI 챗봇 만들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은 챗봇의 개념과 구성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런데요. 챗봇을 PC 버전으로 몇 가지 체험해 보고요. 실제 사례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 챗봇에 대한 개념과 기타 이해를 하고, 원리와 구조를 알고 빌더를 제가 소개하고 AI 챗봇의 개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챗봇을 체험해 볼까요? PC 버전의 챗봇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챗봇은 헬로우봇이라는 거예요. 귀여운 캐릭터를 의인화하여 캐릭터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태의 메신저 서비스인데요. 연애 타로를 봐주는 라마마, 그다음 라마마의 900살 스승 플리피, 대신 욕해주는 세세, 간단한 심리 진단해주는 바비 이런 등의 재미있는 캐릭터 친구들이 12개나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챗봇은요, 타이핑은 자유롭지 못하고 특정 버튼만 누르거나 제한된 입력 창에 이름을 입력하는 정도, 이렇게 의도하지 않는 발언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전략을 쓰는 챗봇 형태예요. 그래도요, 이 챗봇은 컨텐츠 챗봇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주로 10대에서 30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의 서비스가 기대되는 챗봇이에요. 한번 이 챗봇을 경험해 보러 가보겠어요. 이게 헬로우봇 챗봇 화면이에요. 자, 다양한 메뉴들이 있죠. 컨텐츠가 아주 다양해요. 심리는 물론이고, 요즘은 궁합도 나오고, 사주, 별자리, 별게 다 있네요. 저는요, 쭉 내려오면 나에게 맞는 색깔을 추천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마치신 후에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행운색이라는 챗봇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어떤 형태로 챗봇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네, 오늘의 운의 흐름을 더 좋게 만들고 싶은 분, 행운의 색을 알고 싶은 분, 하루에 한 번 무료 사주를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이 이 사이트를 사용하시면 좋을 거라는 안내를 하고 있고요. 시작하기 버튼 눌러볼게요. 자, 오늘은 무슨 색이 그대의 행운색일지 기대되는구려. 나와 함께 알아보겠소? 좋소. 제가 좋소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내가 생년월일 계산을 통해 오늘 그대에게 찰떡인 색깔을 알려드리리다. 지금 이 캐릭터가요, 판민밍이라는 이름의 캐릭터예요. 나에게 이미 생일을 알려줬다면 전에 알려준 것을 선택하면 좀 더 편하다고 제가 전에 알려준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에 알려준 걸로 버튼을 눌렀어요. 자,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 부탁하오. 1900년 9일이 그대의 생일이 맞소? 맞소. 자, 처음 확인한 색깔이 오늘 그대의 행운색이라오. 다시 보아도 결과는 똑같소. 아쉽지만 내일 다시 오구려. 이게 이 메시지가 왜 나왔냐면요. 이미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저의 행운의 색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미리 알려줬으니 그걸 참고해라 라는 멘트였어요. 자, 저에게는 오늘의 행운의 색깔은 순백이 화이트였거든요. 이 공유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요. 설명을 공유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메신저들에게 공유를 할 수가 있네요. 설명 보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그대에게는 순백의 화이트가 대길하다오. 하얀색은 그대의 대인관계를 활발하게 북돋는 기운이라고 할 수 있어. 건강에 있어서는 폐, 기관지, 호흡기의 기능을 높여주는 힘이 있다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오늘은 하얀색에 관련된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헬로우봇이라는 챗봇을 체험해 본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울 어린이대공원 챗봇을 한번 알아볼게요. 서울 어린이대공원 챗봇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이 서울 어린이대공원 챗봇은요. 전화로 문의되는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시 잘 정리해서 챗봇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질문의 내용들을 챗봇의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질문을 많이 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서울 어린이대공원 홈페이지예요. 여기 어딘가에 챗봇이 있다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오른쪽 하단에 요 그림이 아마 챗봇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과연 사용자들은 어떤 내용의 질문을 했을까요? 이런 내용의 질문을 했군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하니까 아예 내용을 정리해서 챗봇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저는 취사행위가 가능한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취사행위 메뉴를 한번 눌러볼게요.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식사 가능한 곳, 텐트 설치, 취사행위, 처음으로 이렇게 메뉴가 다시 또 나오네요. 그렇다면 취사행위가 가능한지 제가 알고 싶은 거니까 세 번째 버튼을 다시 눌러볼게요. 서울 어린이대공원 내에서 이용객의 쾌적성 등을 위하여 취사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군요. 제가 모르고 이 삼겹살 구워 먹을 장비를 모두 들고 가서 그 장소를 찾아 헤매는 일을 이 챗봇 하나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줬네요. 이런 챗봇도 괜찮네요. 제가 직접 키보드를 입력해 볼까요, 한번? 이거는 어떤가요? 자, 입장료라고 이런 방법도 제가 지금 메뉴를 누르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입력해 봤어요. 요것도 알아듣네요. 자, 입장료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3개의 버튼을 또 찾아주네요. 이렇게 제시되는 챗봇, 이것도 꽤 괜찮네요. 그래서 이 어린이대공원의 운영자나 저와 같은 사용자에게 아주 만족도가 있는 그런 챗봇이라고 소개를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꽤 괜찮네요. 저희는 헬로우봇과 서울 어린이대공원의 PC 버전의 챗봇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경험한 챗봇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카카오톡 챗봇 전 국민이 다 사용하시죠? 그때 롯데리아의 주문 시스템과 연결이 돼서 이 챗봇에서 주문도 하고 방문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배달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었고요. 그 다음 최근에 대전에 신세계백화점이 개관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신세계백화점에 챗봇은 없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신세계 S봇이라는 챗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추석쯤에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명절 인기 상품이나 맞춤 선물, 테마별 선물 추천 상품 안내 뭐 이런 것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들도 안내해 주기도 했어요. 요거는요, 제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하고 예약을 하고 하는 과정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온 국민비서 국비라는 챗봇이에요. 너무 캐릭터도 귀엽고 내용도 아주 많이 도움이 돼서 아주 기분 좋게 발견한 챗봇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챗봇이라고 하고요. 알림 서비스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한 안내도 해주고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지인분이 경험하신 건데요. GS25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챗봇이라는데요. 이렇게 업무상 궁금한 거에 대한 질문과 답변 또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점포의 운영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가하고 이것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까
고객 또한 만족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얻은 챗봇의 사례가 된다네요. 오, 꽤 괜찮죠? 이거는요, 최근에 제가 저희 집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서 AS를 직접 챗봇을 통해서 했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서비스 챗봇은 서비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메뉴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뭐에 대해서 문의할 거냐 그래서 제가 냉장고 버튼을 눌렀더니 어떤 냉장고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4도어 김치 냉장고를 눌렀어요. 그리고는 증상을 입력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식이 얼어요 라고 입력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더라고요. 보관식품이 어는가요? 라고 없니다 라고 그러면서 예상 원인에 대한 걸 저한테 알려줘요. 그런데 이런 원인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시도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얼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했더니 그러면 출장 서비스 예약을 해드릴까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했더니 이렇게 알려줘요. 자, 이런 전 과정을 제가 전화로 하지 않고 저희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아주 쉽게 신청을 하고 AS까지 받은 사례예요. 너무너무 편했어요. 또 택배를 제가 전달받게 되면 꼭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메시지에 옆에 꼭 따라붙는 제니톡이라는 재미있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눌러봤더니 이 로젠 택배에서도 챗봇을 운영하고 있던 거예요. 챗봇을 조회하거나 챗봇을 예약할 수 있고 고객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된 챗봇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챗봇 사례들이었는데요. 주로 이 내용은 버튼을 누르거나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입력하거나 이렇게 해서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챗봇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챗봇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챗봇이 또 있어요. 이거예요. 모바일 가상비서와 AI 스피커. 모바일 그러면 저희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것들도 챗봇의 또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카카오 미니나 클로버, 기가지니 이런 AI 스피커도 챗봇의 또 다른 형태예요. 챗봇 서비스, 즉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외에 음성을 인식하고 음성 합성 기술까지 연결된 챗봇 서비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챗봇 형태가 있네요. 말을 알아듣는 대화형 키오스크, 즉 AI 스피커처럼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이런 키오스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항 같은 데서 보실 수 있죠. 서비스 로봇. 또 요즘 광고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세탁기나 TV나 에어컨이 사람과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설정하기도 하고 제어할 수도 있죠. 이런 것 또한 챗봇의 또 다른 형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대화형 디바이스라고 한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챗봇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챗 그러면 대화한다 라는 뜻이고요. 로봇의 봇 해서 대화하는 로봇이라는 형태예요. 즉 사람과 기계가 텍스트나 음성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요즘은 사용자의 질문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적용된 챗봇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주고받는 자연어, 일상적인 언어, 자연어를 알아듣고 답변하거나 처리해주는 AI, 이것이 챗봇 시스템, 챗봇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챗봇의 역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챗봇이 과연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자, 챗봇은 아니지만 챗봇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950년 앨런 튜링 박사님의 튜링 테스트입니다. 자,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1966년 최초의 챗봇이 등장합니다. 미국 MIT 인공지능 연구소의 조지프 와이젠바움 컴퓨터 공학자가 카운셀러 챗봇을 만듭니다. 이름은 엘리자라는 거고요. 실험 당시 대부분 상대가 컴퓨터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엘리자 효과라는 용어까지 등장합니다. 엘리자 효과라는 이 말은요, 사람이 컴퓨터의 반응을 무심코 생각과 감정이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되거나
생명체 인간과 컴퓨터를 혼동하는 현상을 엘리자 효과라고 한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이라는 챗봇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심심이는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기보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자, 1억 4천만 쌍의 대화 시나리오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동감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일상 대화 챗봇이라네요. 그리고 이 전 세계 누적 사용자가 4억 명 이상이 된답니다. 오, 대단하죠? 그러다가 2016년에 챗봇이 활성화됩니다. 왜? 페이스북 메신저가 등장했는데요. 페이스북 메신저에 챗봇 API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광고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활용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2016년 우리 한국에서도 카카오톡이라는 대표 챗봇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플러스 친구라고 하는 곳에서 API를 공개해서 카카오톡 챗봇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2018년에 카카오톡 아이 오픈 빌더라는 것이 출시되면서 이걸 통해서 챗봇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챗봇 빌더가 이곳에 있고요. 페이스북 메신저와 비슷한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챗봇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아까 헬로우봇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 챗봇이 있고요. 삼성전자 사비처럼 고객 상담용 CS 챗봇이 있고요. 그 다음 마케팅용 챗봇이 있는데 요거는 어디에 가면 체험해 보실 수 있냐면요. 온라인 쇼핑몰에 의류 온라인 쇼핑몰 있죠. 그런데 가보면 간혹 마케팅 챗봇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도 있습니다. 그러면 챗봇이 뭐가 좋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됐느냐? 고객의 입장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제 경험과 일맥상통해요. 전화보다 부담 없이 문의할 수 있었고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문의할 수 있었고요. 간단한 문의나 문제는 상담원 연결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이번엔요, 기업 입장에서 한번 장점을 찾아볼까요? 시간과 인력, 예산을 절감할 수 있죠. 왜냐면요, 24시간 아프지도 않고 아주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챗봇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받으니까 고객 만족도도 높고요. 그리고 간단하고 반복되는 고객의 문의를 자동화해서 더 쉽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요, 상담 이력의 데이터 기록으로 빅데이터를 축적해서 더욱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좋은 점이 있다네요. 그러면서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죠. 그거 외에도요, 이제는 SNS보다는 메신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화 형태의 내용이 중요해지고 있죠. 거기에다가요, 음성 기반의 스마트 스피커가 가전 및 기기와 연동이 되고 탑재되는 추세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문장으로 글자를 입력하던 방식이어서 그 다음 화면을 터치하다가 이제는 음성을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추세로 기기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챗봇이 있다는 거고요. 챗봇의 구조를 한번 알아볼까요? 챗봇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두 개가 혼용될 수도 있고 한 곳에 치우칠 수도 있다라 그래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혼용하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 즉 제작자가 설정한 규칙에 응답을 해주는 거죠. 사용자에게 일일이 질문을 받아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상 시나리오를 쭉 만들어 놓고 이 중에 사용자가 궁금한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고민하지 않고 메뉴만 선택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메뉴 중에 원하는 질문이 없어요. 그러면 어렵죠. 그래서 지능형 대화 기반의 챗봇이 있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의 학습 기능을 이용해서요. 바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매칭되는 답변을 계산해서 응답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사용자 관점의 챗봇 구조가 두 가지가 있고요. 이번엔 개발적 관점의 챗봇 구조가요. FAQ형이 있고 API형이 있답니다. 자, FAQ형은요.
이미 구축된 봇빌더 툴 내에 기획해 놓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버튼 동작의 플로우를 구성하고 데이터를 입력하여 문의를 해결하는 거예요. 또 API형은 서버로 호출하여 계속 변화하는 데이터를 입력받고 이를 출력 또는 수정하여 응답하는 형식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구조 모두 관점에 해당되는 이것들은요,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챗봇의 원리를 알아볼까요? 자, 챗봇의 원리, 질문 중에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이 사용자가 지금 오늘 날씨 어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날씨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날씨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의 날씨인 거죠. 그런데 이 문장만 갖고는 날짜는 오늘이고 요구하는 건 날씨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날씨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죠. 지역이 어디냐고. 아니면 이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정보를 파악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보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적합한 응답을 하거나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거, 요게 첫 번째 원리랍니다. 하나 더 이해를 도와볼까요? 사용자가 불고기 피자 주문해줘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의 의도는 뭘까요? 네, 피자 주문이 아마 의도일 거예요. 자, 피자를 주문해줘요. 즉 주문해줘. 그런데 무엇을? 피자를. 그런데 메뉴까지 나왔어요. 불고기 피자라는 것까지. 그렇다면 안 나온 내용은 이거겠죠. 어디로 배달할까요? 몇 개나 주문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질문을 유도해낼 수도 있죠. 이렇게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요. 질문 내용 속에서 필요 정보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대화를 주고받도록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 피자 배달해줘 라는 말로는 피자와 배달이라는 두 가지의 의도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피자 회사가 무슨 피자입니다. 그러면서 피자의 종류를 얘기해주고 선택하도록 이야기하네요. 이때 선택을 하면 자, 이 메뉴의 선택을 가지고 어디로 배달할 건지 이런 걸 또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필요 정보를 사용자의 질문에서 파악을 해서 여러 단계로 구분해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럼 이런 챗봇은 어떻게 만드냐고요? 본래는요, 챗봇은 코딩을 일일이 해서 전문가들이나 만들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딩이 별로 필요 없으면서 챗봇 빌더라는 걸 통해서 아주 쉽게 챗봇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챗봇은 자사에서 보유한 앱 내에 탑재를 하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혹은 라인 이런 거에다가 또 탑재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제가 찾아본 대표적인 챗봇 빌더로 단비, 카카오톡 챗봇, 채널톡, 클로바 챗봇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챗봇 빌더들이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챗봇 빌더들도 있어요. 다이얼로그 플로우, 챗퓨얼이라고 하는 이런 챗봇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신저들에게 연결해 줄 수 있게 하는 기능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챗봇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저희가 지금부터 실습을 하며 만들어 보려고 하는 AI 챗봇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AI 챗봇.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 학습한 데이터랍니다. 자, 학습한 데이터. 이게 핵심 단어인데요. 대화의 질문을 이해하고, 즉, 질문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일상적인 언어로, 자, 여기서는 자연어라고 했던 일상적인 언어로 대답해 줄 수 있는 형태의 챗봇, 이걸 AI 챗봇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AI 챗봇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이제 이런 챗봇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했던 든든한 집사 자비스죠. 이것이 진짜 현실로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어떠한 질문에도 즉각적인 최적의 답변을 제시하고 식당, 극장 이런 곳에서의 예약, 또 개인 일정 이런 거 도맡아 처리해 주는 거, 또 아니면은 뭐 외로울 때 말동무 되어주는 챗봇,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친구처럼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실제 AI 챗봇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머신러닝 포 키즈를 활용한 지구박사 챗봇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